어떤 골은 그저 전광판의 숫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은 폭탄의 핀을 뽑아버리듯 모든 의구심을 산산조각내고 이전의 모든 회의론을 완벽히 소멸시켜버립니다. 밴쿠버의 숨막히는 정적 속 38분, 손흥민이 드니 부안가의 패스를 받습니다. 그의 주변은 쥐칠틀처럼 촘촘하고 빽빽한 수비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나 베테랑 전술 감독들의 시선에서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각도와 밀집도에서 골이 터질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평범한 선수라면 안전하게 백패스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스트라이커라면 당황해 옆으로 공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평범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파괴적인 턴을 선보였습니다. 공간을 찢어발기는 템포 조절, 두 명의 센터백이 만든 각도를 완전 무력화하고 수비진의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낸 뒤 상대 키퍼를 냉정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소셜미디어의 해명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38분의 순간 손흥민은 MLS 전체를 향해 잔혹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피와 불로 써내려간 경고장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 언론이 슈퍼스타 명단에서 황급히 지워버렸던 그 자가 스스로를 완전히 개조해 새로운 괴물로 재탄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미국 프로축구의 모든 코칭 스태프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가장 큰 질문은 손흥민이 적응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리그의 통제 범위를 까마득히 벗어난 한 예술적인 전술을 대체 어떻게 막아설 것인가입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데이터는 손흥민이라는 지진의 규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기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득점값, 즉 XG를 사용합니다. 38분 손흥민의 상황에서 XG는 겨우 0.07에 불과했습니다. 100번의 시도 중 골문 안에 공이 들어갈 확률이 7번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희박한 7%의 가능성을 완벽한 마스터피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간이 터지기 전까지 미국 언론과 국제축구 분석가들은 손흥민을 향해 깊은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조롱 섞인 기사들, 시즌 초반의 기복 있는 통계,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침묵은 잔혹한 편견의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늙었고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프리미어리그에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MLS는 거대한 호수이지만 지쳐버린 노장에게는 너무 벅찬 무대라며 빈정거렸습니다. 하지만 38분 이후의 여론은 미친 듯이 뒤집혔습니다. 스포츠 채널 ESPN은 그 플레이를 모든 수비 이론의 종말이라 불렀습니다. 최고 수준의 전술 분석 매체들은 일제히 이 골을 공간지각 능력 만점의 플레이로 꼽았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손흥민의 턴 장면이 담긴 영상은 각종 플랫폼에서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매체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마케팅용 계약이라는 의심을 받던 손흥민은 이제 리그 전체가 자신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경기판을 조각하는 자, 진정한 전술적 암살자로 말입니다. 감독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장면은 단순한 개인기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수준의 플레이 스타일 재구성 및 철저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손흥민이 MLS에 흩뿌리고 있는 전술적 마트릭스에는 4가지 핵심 원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원인, 다크존의 암호, 공을 받는 위치의 변화. 시즌 초반 자신감이 부족했던 손흥민은 교과서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공격수였습니다. 측면에 머물며 지능적으로 침투하고 동료가 찔러주는 패스를 수동적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이후의 손흥민은 완전히 능동적인 괴물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만들어진 공간에 숨지 않습니다. 상대 미드필더진과 수비진 사이에 존재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른바 다크존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스피드가 강점인 공격수들이 극도로 꺼리는 등을 진 자세로 공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중앙에서 등지고 공을 잡으면 360도의 압박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공을 잡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상대 시선을 전부 끌어모으고 수비수를 안전지대 밖으로 끌어낸 뒤 전매 특허인 턴 동작을 통해 등을 진 자세를 순식간에 정면 공격 기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간이 생기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수비 시스템을 부숴 공간을 창조합니다. 두 번째 원인, 잔혹한 심리적 덫, 강제적인 실수 유발. MLS 대부분의 공격수들은 밴쿠버 수비수 3명에게 둘러싸였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이 선으로 공을 내주거나 측면으로 벌려 템포를 유지하는 리스크 관리형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가장 잔혹한 선택을 합니다. 폭풍의 눈을 향해 정면 돌파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몸을 돌려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밴쿠버의 수비진은 심리적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첫 번째 수비수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자 손흥민은 찰나의 순간에 꺾어 제쳐버립니다. 두 번째 수비수가 당황해 커버하려 하자 수비 구조는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손흥민은 상대의 실수를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기술과 압도적인 처리 속도로 상대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선수와 경기판의 주인 간에 존재하는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원인, 원자핵의 공존, 드니 부안가라는 폭발점. 아무리 위대한 스타라도 철학을 공유할 파트너가 없다면 외롭게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38분에 터진 부안가의 패스는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LAFC 공격 시스템이 자랑하는 하나의 예술적 작품이었습니다. 부안가는 측면을 붕괴시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졌고 그의 존재감은 상대 수비진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듭니다. 부안가가 중앙에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하는 순간 그것은 완전한 공간 교환이 됩니다. 부안가가 시선을 끌고 손흥민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반대로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면 부안가에게 광활한 공간이 열리며 상대를 처벌할 기회가 생깁니다. 넓은 공간의 암살자와 좁은 공간의 천재가 이루어낸 이 조합은 MLS 역사상 가장 잔혹한 콤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 불가능한 위치에서의 칼날, 완벽한 포지셔닝의 가변성. 밴쿠버전 손흥민의 히트맵을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정통 고정 스트라이커도 전형적인 왼쪽 윙어도 아닙니다. 손흥민은 모든 핫스팟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클래식 10번 플레이메이커처럼 내려와 경기를 풀어주고 때로는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변수를 만들며 그러다 갑자기 귀신처럼 박스 안으로 침투해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상대 감독들의 1대1 전술을 한순간에 코미디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음 5초 뒤에 선수가 어디로 움직일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그 선수를 꽁꽁 묶어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잠시 거대한 전술 분석을 내려놓고 돋보기를 들고 현미경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99%의 일반 관중이 38분 골 장면에서 완전히 놓쳐버린 숨겨진 작은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부안가의 패스를 받기 직전 2초 동안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공이 굴러오는 동안 첫 터치를 가져가기 전 손흥민은 어깨 너머로 무려 3번의 숄더, 즉 빠른 공간 스캔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숄더먹은 등 뒤에서 덮쳐오는 센터백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숄더먹은 두 풀백 사이에 벌어진 공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발에 닿기 직전 0.1초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숄더번은 밴쿠버 키퍼의 무게중심 자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의 턴 동작이 그토록 매끄럽고 잔혹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턴을 하고 나서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발에 공이 닿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이미 달릴 궤적, 꺾어 들어갈 방향, 그리고 두 뜀 각도까지 완벽히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평범한 선수와 세계적인 슈퍼스타의 차이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처리 속도에 있습니다. 번개 같은 3번의 숄더땡 덕분에 손흥민은 밴쿠버 수비진의 신경계보다 반박자 빠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축구 세계에서 그 반박자는 성공적인 수비와 역사적인 골을 갈라놓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38분의 그 골은 인터넷 세상을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레딧과 X 같은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는 불과 몇 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중립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이 MLS에 쉬러 왔다고 생각한 건 완전히 경솔했다. 그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대학 교수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러 내려온 것 같다. 밴쿠버의 한 팬은 씁쓸하게 심정을 남겼습니다. 우리 수비진은 축구 교본에 나온 모든 정석을 다했다. 각도를 좁혔고 커버를 들어갔고 바짝 붙었다. 하지만 이론적 규격을 벗어난 플레이를 대체 어떻게 막으란 말인가? 국제방송의 베테랑 해설위원들과 분석가들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너드거리며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의 부활은 단순한 개인의 성과를 넘어 리그 전체의 전술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월드컵 이후 따라붙던 냉소와 의구심은 경기장 위 냉혹한 현실 앞에 순식간에 짓눌려버렸습니다. 손흥민은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밴쿠버의 골망을 흔든 공이 그를 대신해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과거에 연연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때 누구였든, 어떤 트로피를 들었든, 어디서 실패를 경험했든 축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현재 경기장 위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월드컵은 의구심이라는 흉터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의 시즌 초반은 먹구름 같은 침체기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살아있는 전설들이 늘 해내듯 자신의 길을 증명했습니다. 압박감을 연료로 바꾸고 비판을 무기로 삼아 모든 의심을 득점이라는 잔혹한 답안지로 되돌려준 것입니다. 밴쿠버에서의 38분은 단순한 선제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이정표이자 손흥민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던 모든 회의론을 산산조각낸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더 강하게, 더 영리하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하,